오늘은 명품 정원교수 대전만의 여행 콘텐츠 개발을 위한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내년 1, 2월 중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추가 그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산림 휴양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한 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2023년 개묘년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 8경 중의 하나로 뛰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산림 자원을 품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추억을 간직한 산입니다. 그동안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어떻게 특화시키고 보존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문산 권역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훌륭한 숲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는 중구 옥달동과 무수동에 자연휴양림 2개소를 2026년까지 호동의 제2 수목원을 202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달동과 무수동 자연휴양림은 10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9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먼저 목달동에 조성할 자연휴양림은 전국 어느 숲과 견주어도 되지 않는 천혜의 산림 경관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께 질 높은 산림복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숲속의 집, 태교 숲, 유아숲 체험원, 탐방, 소통의 숲, 산림 레포츠 숲, 편백 산림욕장 등 산림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주기별 휴양, 체험,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소동에 조성할 자연휴양림은 대전의 관광자원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복지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다가는 전국 최고의 숲속 체류형 숙박시설인 산림휴양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마을에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관,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트리하우스, 오두막집입니다. 숲과 하나가 되는 숲속의 집 등이 들어서게 되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문산 권역에 자연 휴양림이 조성되면 은흥정이 거리를 관광하고 뿌리공원에서는 휴문을 체험하고 오월드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보문산 행복숲길 탐방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 치위 숲에서 심신을 안정시킨 후 무수동 자연휴양림에서 자연과 함께 숙박하는 코스로 대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들렸다가는 도시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씩 묵으면서 먹고 즐기고 힐링하는 대전이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호동 제2 수목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수목원 조성도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의 한 축으로 호동 공원과 연계하여 보문산 일원 44만 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야별 전시원,
생태 관찰로 온실, 양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도심 인공수목원인 한밥수목원과 차별화하여 보문산의 식물 자원과 생태숲을 활용한 자연형 수목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수목원이 조성되면 인근 무수동 치위숲 5월 등과 연계 약 100만 평의 보문산 힐링숲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공립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 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거적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을 내년 1, 2월 중에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의 명성과 영광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가슴속에 있는 보문산의 상징성은 한결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보문산 거적 산림휴양단지를 차질 없이 명품으로 조성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지 휴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 기자분. 질의응답 전에 상세하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무수동 자연휴양림 지금 시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아직 미완의 치위의 숲입니다. 그래서 이 치위의 숲과 그리고 대전 제2수목원 조성지 호동입니다. 이 보문산 능선으로 보면 하단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 평 정도의 호동에 분익을 매입한 게 있는데 이 10만 평으로는 기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동 자연휴양림과 휴양림을 조성하고 여기는 수목원을 조성해서 이쪽에서부터 무수동까지 한 100만 평 정도의 능선을 따라 시민들이 제2수목원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함께 할 수 있는 100만 평 정도의 사실상 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쪽 무수동은 전에 보니까 이미 시외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한밭수목원에 현재 한 10만 평 정도인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 불러봤습니다만 한밭수목원도 도시 수목원 중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수목원입니다. 하지만 한밭수목원도 더욱 가꾸고 현재 여기에는 또 계곡도 있고 해서 물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지로 적합해서 또 이 동남부권의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는 목달동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편백나무 포함한 숲들이 좀 제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많이 가꿔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산림욕장 그리고 뒤에 부안동 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거의 100만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사업으로 일단 목달동 지역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해 체험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전체를 산림 욕장, 산림 레포트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는 또 이게 이제 보시면 97만 평입니다. 숲속에 집 37을 생각을 해요. 산림 욕장, 한방숲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무수동 아까 말씀드린 무수동에는 숙박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연립동을 조성할 수 있는 숲속의 집 그리고 야영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숙박시설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관에서 숙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야영단지 포함해서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 체류형 산림욕 휴양 시설도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정도의 어떤 숙박 시설 그리고 이 숲속의 집 같은 자연 속에 놓는 시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런 형태를 결합해서 경쟁력 있도록 시민들의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대전 제2수목원 보시면 여기가 보물 산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호동 근린공원에서 예를 들면 원실, 연구시설, 양매장, 동자, 저장고를 해서 시민들이 또 와서 직접 체험하고 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차장이나 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지금 꾸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확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편의되고 하단부에 산림이 아닌 지역을 골라서 생각입니다. 뭐 수변 선방 지역이나 체험시설도 이 안에 이제 물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합할 생각이고 분야별 생태 관찰로를 여러 가지 수목들 선정을 해서 정말로 다양한 수목군으로 해서 정말로 이 수목원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전시원 생태 관찰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예. 네, KBS 성룡 기자님. 네, 성영희 기자입니다. 네. 그 보문산 관광개발 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워터파크라든지 뭐 곤돌라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산림 휴양단지 쪽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 트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1, 2월경에 요거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랜드 플랜을 아까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그때 1, 2월에 내년 1, 2월에 발표할 건 우선 케이블카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워터파크 그리고 가족형 콘도 요것까지 결합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전문가들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매일 정원목이죠. 지금 프레는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저 거대한 각 지역마다 지금 보면 순간은 뭐 철도 수목원이나 휴양원이나 각각 지역 특성마다 있거든요. 예. 이 플랫폼도 나오겠지만 저 거대한 센터가 거기 수목이나 휴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차별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신고가 아예 뭐 심어서 하실 건지 예를 들어 특별하게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를 완공하고 나면은 관리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유지비는 별도로 예산에서 추가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실 건지 보시면 관리 유지는 나중에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운영 계획과 관련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행정 절차를 밟고 하면서 향후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핀 김수중 기자님. 시장님
그 제2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900억 원 나와 있는데 재원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재원은 우선 녹지 기금을 저희가 확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한 300억 이상 정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 쪽이랑 좀 얘기가 일단 예를 들어서 수목원은 이제 기본 구상을 밝혔고요. 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500억 이상이 되면 그렇고요. 또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산림청장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림청의 요즘 기본 정책은 숲이 돈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숲이 사람과 함께 정말 사람들이 충분히 이 숲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산림청도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산림을 갖고 있는 뭐 지자체든 또 개인이든 돈이 될수록 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청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의를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런 운영이나 관리 계획 이런 것들 또 경제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CBS 김화영 기자님. 한밭수목원은 도심에 위치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쪽 지역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조성하게 되면 좀 접근성을 좀 높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 좀 있으신가요? 사실 수목원은 이제 도시 안에 공원, 사실 수목원이지만 공원 역할을 하게 돼요. 세계 정말로 큰 도시들 중에 안에 정말 숲이 우려진 공원들을 갖고 있는 도시가 많은데 우리 지금 수목원 자체가 10만 평 정도인데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보면 개방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도 많고 이건 아마 주거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주말 기능에서 한밭수목원 정도 가지고는 시민들의 살림 욕구나 이런 여가를 충족하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30만 평에서 50만 평 정도의 다양한 가족형 수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목원은 현재 거기에 있는 수목들 포함해서 보니까 상부 쪽에는 소나무가 좀 많고요. 하부 쪽에는 상수리나무가 제일 많은데 상수리나무는 이제 식생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별 수목으로 우리가 더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묘장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식물군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볼거리가 돼야 되고 또 대전 시민들만 와서 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대전에 가면 아주 수목원이 정말 볼 게 많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이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전자신문 양승민 기자님. 예. 오늘
산림휴양단지 조성도 중요한데 네. 어제 그 KBS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도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그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도 내용은 들어서 아실 거고 다음에 어제 대응 과정에 좀 부적절한 메시지가 발송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기자들한테. 두루두루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그때 서울청장님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서로 논의해 본 적이 없고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 이 국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이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의 용이성이나 이런 거 좋은데 저희가 산림청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하고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그리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생활공원 조성 환경부의 도시생태 축복원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결합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김경수 시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 도안 그 2단계 개발, 도안? 네, 도안동 개발이 오늘 이거 하는데 도 그 개발이 인간 방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제일 문제는 절차법이 무시되고 있다. 시행사로부터 개발사로부터 절차법이 무시가 됐고 또 그 무시를 행정기관에서는 목인을 했다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2-2의 소송에 들어가서 행정기관까지 소송에 들어가서 절차법 치유라고 하는 애매한 걸로서 전달이 됐고 또 시청 앞에 쪽에서 와가지고 데모를 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절차법 위반을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 강제 수용을 하면서 절차법이 무시되고 있다. 이 얘기가 주 팩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계속 인간 개발로 두실 건지 인간 개발로 두신다고 하면 절차법은 어떻게 무시되지 않고 또 그 원주민들에서부터 토지들이 반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입장. 전임 시장이나 전전임 시장일 때 도안 신도시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그려놨으면 대전시의 여러 가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입시설을 오히려 상당히 사업적인 이득을 받는 분들이 조성할 수 있는 걸 갖췄을 텐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지금 시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전임 시장 때 다 진행해놓은 걸 또 다시 우리 대전시가 한다고 만약에 거꾸로 발표를 해줄 경우에 그 혼란도 크고요. 그건 마무리하고 향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도소 이전 부지 아니 이전하게 되면 거기 부지나 거기 옛날 충남방지역 이런 부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수익에 대한 많은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과거에 있는 뭐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얘기는 절차법을 지켜달라. 절차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소송 같은 거 해도 패할 텐데, 예,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법적인 거로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 뭐 시가 지게 될 텐데 아마 그건 뭐 우리 공직자들이 적법하게 해주려고 보고 있습니다. 예습된 김수진 시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 2월에 내년에 이제 그랜드 플랜으로 발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결합은 되지만 사실상 요 내용하고 다른 부분 따로 가기 때문에 워터파크, 전망대 그리고 케이블카 이런 부분은 지금 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큰 그림을 세워놓고 그걸 발표하신 후에 이제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같이 발표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오늘 이거부터 발표하시게 된 혹시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이것도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먼저 발표드린 겁니다.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이제 민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아니 그건 그러니까 1개월 중에 아까 후속적인 지금 발표할 내용들의 민간 투자 이 부분에서 민간 투자를 포괄적으로 함께 다 할 거냐, 왜냐하면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나눌 거냐. 예를 들면 전망대하고 케이블카를 예를 들면 한 사업자 참여하고 워터파크하고 숙소를 나눌 건지 통합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받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진전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전문가들 자문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1개월 중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에 많은 지금 중구 구민들이 저한테 서명으로도 지금 건의서를 많이 보내왔고요. 그게 뭐 1, 200명단이 아닙니다. 1, 2천명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청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많은 보문산권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왜 역대 시장들 계속 발표하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느냐 이런 질책성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위전 8기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장의 어떤 사업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거는 관련 우리 후에 또 추가로 상의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상세하게 좀